신짠돌이 행동 강령을 아십니까? 그들은 마트의 전단지를 믿지 않고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트의 시시 코너를 참새 방앗간으로 아는 이들이고요. 휴대전화 최저요금의 기록을 갱신하는 이들. 370원 냈었어요. 남이 쓰던 물건이라고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견본품을 생활 필수품으로 삼아 아침용, 나이트용. 견본품의 생활화를 부르짖는 그들은 집 앞의 단풍도 허투루 지나지 않고 몸소 즐길 줄 알며 그마저도 아쉬우면 이런 방법을 TV에 9시 뉴스 단풍 나오지. 이상의 행동 강령을 금과 옥조로 삼아 온몸으로 실천하는 그들을 우리는 이 시대의 신짠돌이라 부릅니다. 화려한 고가의 수입차들이 즐비한 이곳이 우리가 만날 첫 번째 신짠돌이의 직장입니다. 먼저 직장 동료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 털어서 먼지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고요. 한 번도 이 밥을 산 적이 없어요, 저한테도. 돈을 아예 갖고 다니질 않습니다. 아예 안 가지고. 네, 물론 카드도 안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뭐 돈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면 되죠. 아, 그래. 동료들의 얘기대로라면 짠돌이가 틀림없는 이 남자. 올해 32살의 배영준 씨는 6년 경력의 베테랑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혹시요 하루 용돈은 얼마나 돼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진짜요? 예, 없고 어떻게 생활해요? 그냥 그 나올 때 식권 한 장만 어, 갖고 나오고 혹시나 뭐 제가 지갑 분실할 수도 있고 그런 일 때문에 카드나 현금은 절대 안 갖고 다니고. 초등학생들도 용돈이 있는데 직장인이 용돈 없이 생활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지금 만 얼마 있네. 근데 와이프가 일하는 모양이네. 지금 14,000원인데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카드도 없고. 운전 면허증은 있죠. 그런데 용돈 한 푼 없다던 영준 씨가 웬일로 동료들에게 커피를 쏩니다. 야, 이런 거 처음 보지? 옛날 촬영 왔으면 좋겠어요. 아, 분위기를 보아하니 촬영 기념 커피인 모양이네요. 이거는 뭐 360을 쏠 수 있죠. 뭐 회사한테 미안하지만 이건 무한적으로 제가 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들 먹어. 많이들 먹어 일단. 그럼 그렇죠. 역시나 공짜 커피입니다. 뭐가 말썽인지 영준 씨가 한참을 기계와 씨름 중입니다. 이걸 명칭을 저희들이 오일 건이라 그러는데 오일을 이제 주입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기계인데 당겼다 놨다 그러다 보니까 충격으로 해서 약간 내부가 좀 파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담당 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뚝딱뚝딱 고쳐놓는 것도 바로 영준 씨입니다. 업체 와가지고 또 가져가게 되면은 또 뭐 수선비라든가 추가 비용을 달라 그러니까 차라리 저희들이 어차피 기계를 만든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만들 수 있다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이거를. 회사 일에서도 그는 짠돌이 노릇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공구도 영준 씨의 작품. 그 덕분에 동료들은 작업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저 공구를 살려 그러면 종이 비싸거든요. 제작하려 그러면. 저럼으로서 각기 그냥 있는 장비로 잠시 저 자기의 공을 들여서 그 SSD를 만들어주는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앞에도 오케이. 자기 일만 열심히 해도 될 텐데 그가 이렇게 사서 고생을 자처하는 이유는 뭘까요? 직원분들한테 솔직히 뭐 음료수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저희가 왜 안 그렇게 시켰어요 솔직히는. 그렇지만 현실이 안 되니까 좀 그러면 물질적으로 주지는 못하더라도 뒤에서 뭔가 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심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서 좀 그의 지갑이 유일하게 열리는 날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입니다. 이 밥값은 누가 계산해요?
아무도 모르죠. 여기서 왜 불렀어 나를? 여기 감독님이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한테 누가? 계좌는 자기 계좌를 알겠는데. 6년 동안 짠돌이 동료와 함께한 영양인가요? 회식 자리에 그 흔한 소주병 하나 보이질 않습니다. 2차 가고 3차 가고 뭐 그런 건 전혀 안 저도 그런 거 각자마다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냥 가볍게 먹고 여기서 뭐 2차나 3차에서 풀만한 것들을 여기서 한꺼번에 끝내고 다 우리 배들이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5만 원씩이니까 경제 위기로 얇아진 지갑 탓에 요즘은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는 더치페이가 30대 직장인들의 일반화된 회식 문화라고 하네요. 3천 원 남았습니다. 3천 원. 오늘 많이 썼네. 많이 쓴 거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만 원 딱 쓰고 이제 이번 달은 모임 없죠 이제. 칠 년 전 상경할 때만 해도 단돈 30만 원이 전부였다는 영준 씨. 그러나 결혼 후 두 사람이 마음 굳게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 남들보다 일찍 집장만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아니 주말 같은데 예. 요즘 뭐 단풍 구경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잘 안 다니세요? 뭐 저기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단풍이 제 아파트 밖으로 다 있어가지고 항상 펜션은 느낌이라서 굳이 뭐 컴퓨터 켜면은 인터넷에 단풍 다 나오지. TV에 9시 뉴스에 단풍 나오지. 항상 이렇게 말로써 이제 제가 아무 말 못하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항상 산 정상에 있는 느낌이에요. 절약만이 그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배영준 씨 가족의 유일한 나들이는 마트 가기. 아내 선영 씨도 남편 덕분에 짠순이가 다 됐습니다. 장보기에 앞서 냉장고에 남아있는 식재료를 꼼꼼히 체크해 장보기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렇다고 배영준 씨가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중형차가 그 증거죠. 한 7년 전에 올라올 때는 뭐 그냥 티코 타고 올라왔었는데 뭐 좀 돈을 모으다 보니까 중고로 그냥 하나 샀는데 일종의 자기 만족인 셈입니다. 진짜 장식품이지. 와이프한테도 얘기했지만 지하 주차장에 이래 차 세워놓고 이래 조명 아래 이래 비춰놓고 가만 보면요 그래 뿌듯해요 막. 어떻게 보면 돈이잖아. 움직이는 돈. 그러더만 마트에 도착한 영준 씨 부부. 전단지 앞에서 움직일 줄을 모릅니다. 여기 또 BC카드로 3만 이상 하면 선물을 주는데 선물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솔깃한 제안이긴 하지만 선영 씨는 과소비나 충동 구매는 절대 금물이라고 말합니다. 3만 원어치 또 불필요한 물건 사기도 또 그렇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네요. 네. 대신 공짜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마음껏 누립니다. 시시코너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거의 시시코너는 안 지나치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예, 또 마트에 오는 재미가 또 시식이 있지 않겠어요. 자, 재영아 이것 좀 더 먹어라. 재영이도 오늘은 포식하는 날입니다. 본격적인 장보기에 들어간 선영 씨. 장바구니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드는가 싶더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면 같은 제품을 다른 타사 이렇게 뭐 A사, B사 이렇게 같이 파는데 뭐 한쪽에서는 4개 4인분이 얼마다, 뭐 한쪽에서는 5인분이 얼마다 이러면 전담 광고는 항상 5인 쪽 이렇게 두 업체 중 하나를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근데 그게 광고 상품이라고 싸다고 그것만 결국 싼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개당 4인에 뭐 5,940원이다 이러면 1인분에는 얼마일까 지금 계산을 하죠. 전단지 상품이 무조건 싸다고 믿을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와이프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알뜰하진 않았죠.
그렇죠. 어떻게 하다 이렇게 와이프가 이렇게 알뜰해졌어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좀 바이러스를 좀 먹은 것 같아요. 장바구니가 필수라는 건 다 아시죠? 마지막은 영수증을 꼭 확인해 볼 것. 그것이 신짠돌이의 장보기 절약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신이 대한민국 대표 짠순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29살 황연옥 씨. 그녀가 들고 나오는 상자에는 각종 생필품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공짜라네요. 이거요? 제가 경품 받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좀 경품적이거든요. 공짜면 다 좋아해요. 웬만한 건 다 경품으로 해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활비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남들은 한 번 당첨되기도 힘들다는 경품에 그녀는 어떻게 매번 당첨이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이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가 많거든요. 그런 사이트마다 다 올려가지고 경품 받은 걸로만 해서 한 그래도 7, 80 나왔죠. 정말 대단합니다. 맞벌이에 육아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도 경품 응모는 빠지지 않는 일과 중 하나라는 황연옥 씨. 절약을 위해서라면 부지런함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엄마 이거 좀 할게요.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면 그만큼 또 돌아오니까 재밌고. 출판 편집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생긴 노하우까지 총동원한 그녀의 작품들입니다. 이젠 거의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경품을 안겨준 작품은 직접 제작했다는 이 UCC인데요. 그녀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법을 소개한 거라고 하네요. 이 UCC로 지난 9월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한 에너지 절약 공모전에서 당당히 대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상이 경차 한 대였다고 하니 말 그대로 남는 장사죠. 진짜 일상에서 사소한 걸 했을 뿐인데 자동차 한 대라니 노력할 만하죠. 그럼 어디 짠순이 주부의 에너지 절약 노하우 한번 배워볼까요? 그녀의 첫 번째 노하우는 냉장고 문에 붙여진 이 알록달록한 냉장고 지도입니다. 이거는 냉장고에 뭐 들어있는지 써놓은 거예요. 이 열었을 때 있잖아요. 칸칸 그대로 그려가지고 이 칸에 뭐 있나? 이 칸에 뭐 있나? 다 이렇게 써놓거든요. 또 이 안에는 짜잔. 그만큼 냉장고 문을 여는 횟수와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닐은 냉기 잡기 커튼이라고 하네요. 마트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그 냉장고에 비닐 붙여놓은 거. 저도 그런 거 보고 따라한 건데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새는 냉기를 좀 잡아줘요. 문 열었을 때 막 냉기가 확 새잖아요. 열 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호일은 냉기를 오래도록 유지시켜주고요. 반찬 전용 쟁반은 냉장고 여는 횟수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중 에너지 손실이 가장 많은 것은 이 전기밥솥입니다. 연옥 씨의 노하우는 한꺼번에 밥을 한 뒤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때그때 데워 먹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연옥 씨표 에너지 절약법, 과연 효과는 있을까요? 이렇게 넣으면 돼. 그 뭐 전문가가 나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고. 전기 사용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00원 정도 넘게 줄은 것 같아요. 한 달에 5,000원씩 1년이면 6만 원이나 절약되는 셈입니다. 세 식구 한 달 생활비가 25만 원. 절약의 효과가 느껴지시나요? 찌끔마 태산이라는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두 번, 하나, 두 개 하다 보면 그게 모여서 크게 돼요. 큰 게 돼요. 아우 잘하네. 사실 연옥 씨 혼자만 열심히 절약한다고 해서 생활비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가족들의 협조가 필수죠. 부인분이 이렇게 아끼시는 거 보면 좀 싫지 않으세요? 아니요, 좋은데. 그렇대. 다들 그렇대요. 다들 그렇지? 우리 집은 다들 그렇지? 한 달 용돈 얼마 하세요? 공식적으로는 5만 원이죠. 일만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돈 쓸 일이 없잖아요. 회사 버스 타고 다니고 회사 밥도 회사에서 먹고 다니고. 황연옥 씨의 알뜰살림 노하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세탁기의 마지막 헹굼물은 걸레를 빠는 데 사용합니다. 솔직히 알면서도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게 이런 생활 속 작은 절약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보, 빨래까지. 역시 우리 남편이 최고라니까. 동안이 이리 와. 남편에게까지 전수된 연옥 씨의 알뜰 노하우, 아기 목욕물 재활용. 그러고 보니 남편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네요. 2번 쓸 거를 한 번 쓰고 그다음에 깨끗한 물을 다른 걸로 한번 하면 어차피 뭐 저희 물세도 절약되는 거고 크게 봤을 때는 자원 절약도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저희 이렇게 집안에서 새는 푼돈까지 아끼고 모은 결과 황연옥 씨 부부는 결혼 3년 만에 그토록 어렵다는 내 집 마련을 초고속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자취를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취방에서 자취하던 살림 그대로 시작을 했어요. 숟가락 하나도 안 샀어요. 밥그릇 하나도. 결혼 자금부터 아끼기 시작해서 지금 결혼한 지 3년 됐는데요. 이제 아파트 하나 장만했어요. 젊은 짠돌이 짠순이가 비단 이들뿐만은 아닙니다. 한 인터넷 짠돌이 카페의 회원수는 무려 63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서 사실은 뭐 한두 달 전부터 하루에 뭐 5, 600명 이상씩 가입을 하시고 계세요. 저희가 원래는 그 20대층이 조금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20대층도 급증을 해서 회원들은 이곳에서 자신만의 절약 노하우를 알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절약 노하우를 배우기도 합니다. 짠돌이 카페 회원들이 추천하는 절약 노하우 한번 배워볼까요? 겨울철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고요. 보일러는 연 2회 청소, 온수는 40도로 맞추시면 난방비를 무려 50%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 감면되는 건 다 아시죠? 도로 주행 시 경제 속도를 유지하고 차계부만 작성해도 자동차 유지비가 크게 줄어든다네요. 전기를 많이 먹는 컴퓨터 모니터는 사용할 때만 켜두고요. 가스 밸브는 반만. 지나친 리모컨 운전도 에너지 낭비입니다. 저도 실천해 봐야겠네요. 부모님 도움 하나 없이 내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는 이선혜 씨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집은 그렇다 치고 아직까진 윤이 반짝반짝 나야 할 신혼살림들이 보이질 않는 게 이상합니다. 남편이랑 저랑 합쳐진 건데요. 남편 쓰던 컴퓨터도 그랬고 컴퓨터 책상부터 TV까지도 다 남편이 자취할 때 총각 때 쓰던 거고 이건 전 어렸을 때 있던 거를 저희 애기 때문에 옮겨왔고요. 얘가 부러졌어요. 남편이 이렇게 지금 임시방편으로 그나마 있는 가구도 성한 게 없네요. 테이프도 선혜 씨는 혼수도 거품이라고 강조합니다. 가려놓은 건데 혼수 장만잼이요. 그런 거 기본적인 거 사는 거야 재미도 있겠지만 어차피 돈만 있으면 나가서 당장 살 수 있는 게 혼수 살림살이고 살다가 불편한 거를 그때 사면 좋을 것 같아. 미리 생각해서 사면 쓸모없이 집만 차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혼수 비용까지 아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는 선혜 씨. 그녀의 절약 원칙은 원하는 걸 누리지만 최대한 싸게 누리자입니다. 휴대폰 요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찮아서 그거 다시 바꾸기가 다들 귀찮아 하시는데 본인의 그 통신 그 사용하는 스타일에 별로 요금제가 또 다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지 공부를. 이동 통신사별로 수십 가지가 넘는 요금제를 일일이 따져보고 선택한 결과 그녀의 휴대폰 요금은 놀랄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전 것도 있는데 370원 냈었어요. 370원이요? 네, 4월 달엔.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매달 그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평균적으로 제가 1월부터 6월까지 한 3만 원을 쓰면 6월 달치에 3만 500원어치를 썼으면 3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내 평균 요금을.
네, 그럼 500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그냥 10달치 요금을 내고 거의 쓰는 거죠.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여성들의 소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입니다. 그런데 선혜 씨의 화장대가 깨끗하네요. 없어요. 화장 안 하세요? 화장하는데요. 예. 스킨로션 샘플 많이 받잖아요. 그 샘플 많이 활용하는데 이 많은 견본품들이 다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계속 나옵니다. 그 가게에 있으면 홍보용으로 주세요. 근데 이것만 써도 꽤 오래 쓰거든요. 이거 하나 자르면 이것도 또 나름 아침용, 나이트용 그래가지고 따로 있는데 다 사려면 한 세트만 해도 화장품 되게 비싸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치 냉장고는 선혜 씨보다 더 짠순이인 친정엄마의 하사품이라고 하네요. 엄마 집 빌트인인데요. 엄마는 거기 들어가시기 전에 원래 옛날 김치 냉장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전기세도 많이 들고 저희도 또 사야 되는데 뭐 타러 사냐고 뜯어주셨죠. 이제 팍 뜯은 거예요. 그래서 빌트인 거를 떼가지고 있어요. 네. 12월 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선혜 씨는 출산 준비도 공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몰랐는데 애기 옷 바는 거랑 아기 전용 세제에서 화장품까지 다리품 팔아가며 하나하나 모았다는 선혜 씨. 참 똑소리 나는 예비 엄마입니다. 보건소 가면 보건소에서도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들이 일반 서점 못지않은 두꺼운 책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무료로 배포해 주시고 그리고 철분제는 20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료로 타다 먹고 있는데요. 그게 늦은 시간 만삭의 선혜 씨가 또 길을 나섰습니다. 무료 애기용품 만드는 곳이 있어서요. 네. 거기 강자 가요. 한 아기용품 회사에서 마련한 무료 태교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하나씩 들고 있는 이 노란 봉투는 뭔가 했더니 선혜 씨가 좋아하는 아기용 무료 견본품들입니다. 이거 너무 예쁘다. 오늘의 주제는 태어날 아기를 위한 딸랑이 만들기라네요. 뭐 이 참가하면서 이렇게 무료로 이런 것도 배우지만 또 아기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도 많이 구하고 또 무료로 얻는 것들이 또 많고요. 참가 선물도 많고. 엄마 아빠가 조금 알레르기가 있는 그 식품이 특히 아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자기만의 노하우와 절제로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선혜 씨가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저축도 소비의 일종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을 위한 소비를 위해서 멈춰놓은 거지 그 돈을 안 쓰는 건 아닐 텐데. 짠돌이 카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준 씨네 가족도 총 출동했네요. 자린고비나 구두쇠와는 다르게 합리적인 소비를 주장하는 신짠돌이들. 이들이 그런 생활 신조로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사람들의 편견이라고 합니다. 어디 가면 이렇게 하면서 농담식으로도 쟤는 돈도 안 낼 거야. 밥도 얻어먹을 거야. 담배 안 피우지만 어떤 사람들은 담배 피우기 생겼으니까 쟤는 담배를 안 피우는 게 아니고 담배를 얻어 피울 거야. 아유 이런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 발전이 없는 거야. 경제가 회전이지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돈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오나요? 중요한 건 그거 아닐까요? 사실 지금의 20, 30대는 90년대 소비 문화를 주도했던 X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소비 문화가 달라진 것입니다. 근데 이 세대들이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좀 이렇게 개인화되어지는 개인이 중요한 그런 이제 가치관을 발전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그 개인의 어떠한 능력으로 해결해야지 된다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이끈 소비가 우리나라 국민 경제, 내수 경제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컸어요. 이게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시 그동안 있었던 어떤 그 소비의 거품 현상이 좀 거치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30대 젊은이들의 이런 소비 성향 변화는 한 광고회사의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X세대 같은 경우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즐기는 것들은 갖고 가면서도 지금은 이제 경제 생활의 주체로서 고급 취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하는데도
보면 이제 쿠폰이나 아니면은 싸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아주 잘 파악하고 탐색하고 그거를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이제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 사전 정보를 꼭 확인하며 실제 구매 시에는 쿠폰이나 할인 카드를 사용한다는 20, 30대가 40대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해 소비 지향적 특성을 보였던 20, 30대가 절약의 주체로 돌아선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근데 이 세대가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IMF 위기가 왔습니다. 아주 큰 상처가 온 거예요, 그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서 이제 이 소비의 그 유형, 소비의 그 구조, 항목 이런 것들을 깐깐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고 그래가지고 불효불급한 요소를 줄이고 또 같은 지출이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저렴한 값으로 양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부분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뭐 IMF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라는 요즘 재무 상담을 의뢰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재무 설계사인 재윤경 씨 역시 절약이 위기 극복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기세도 좀 줄이고 관리비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슬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껴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더 줄일 게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하세요. 근데 들은 전체적인 소비 지출이 30% 정도는 좀 가난해져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 인생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신랑 신부를 아름다운 연주로 축하해주고 있는 강진원 씨. 그녀는 음대를 졸업한 피아노 강사입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결혼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라집니다. 지금 늦었어요. 지금 오늘 결혼식이 연주가 3건이나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가야 돼. 강남 차도 막히고 그래가지고. 네. 결혼식장 순회를 마친 진원 씨. 이번에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개인 레슨을 시작합니다. 결혼식 연주에 피아노 개인 레슨까지 보아하니 돈도 많이 벌 것 같죠? 돈이요? 그냥 직장인들보다 프리랜서다 보니까 더 많이 벌 때는 많이 벌지만 뭐 없을 땐 또 더 못 벌 때도 있고요. 진원 씨는 프리랜서라는 환경 때문에 일찌감치 절약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낡고 작은 빌라가 그녀의 집입니다. 석 달 전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 놓고 이곳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문 열면 안 돼요. 예? 거기는 문 열면 안 돼요. 왜요? 거기는 제가 월세 놓은 방이거든요. 월세요? 네. 그녀가 이런 고생길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경기가 많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미래가 항상 무슨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녀의 방 안에선 번듯한 살림살이 하나 눈에 띄질 않습니다. 진원 씨는 스스로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보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좀 보기에 그러니까 바꿔라. 좀 이제 때가 되지 않았냐 막 이러는데 이렇게 손잡이 없이 그냥 옆을 이렇게 밀었다 닫으면 금방 닫히기 때문에 전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남들의 시선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진원 씨. 그녀는 음대를 다닐 때만 해도 또래 친구들처럼 꾸미기 좋아하는 평범한 여대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파푸아뉴기니의 오지로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부터였습니다. 중학생들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3명이 연주를 했는데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베이스 기타는 혈이 축축 늘어져서
연주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 드럼은 피가 찢어져서 소리가 내기도 힘든, 내 악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한 너무 좋지 않은 악기로 너무 훌륭한 연주를 해내는 거예요. 그런 연주를 들으면서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초라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만난 신짠돌이는 확실히 구두쇠, 자린고비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잣대로 옹골차게 생활을 꾸려나가고 또 미래를 위해 투자할 줄 아는 건강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경제위기 시대. 그래서 이들이 더 빛나 보입니다. 신짠돌이 파이팅! KBS